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쓰기 9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5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주제로 하여 자신의 생각을 600에서 700자로 글을 쓰시오. 단 문제를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시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책을 읽는 것은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아래 내용을 중심으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쓰라. 독서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 독서를 많이 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독서를 장려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자, 여러분, 오늘은 어려운 단어들이 없어서 바로 이렇게 글을 쓰는 메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써야 하는 주제는 독서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세 가지를 질문했죠. 여러분이 글을 쓰실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의 좋은 점, 방해하는 요인, 활성화 방안 이렇게 글을 씁니다. 먼저 좋은 점은 네, 책을 읽어서 좋은 점은 당연히 시야가 넓어지겠죠. 네, 왜냐하면 정보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력, 창의력, 어휘력, 사고력,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능력들이 길러지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자기만의 개성, 자기만의 생각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독서를 왜 사람들이 못할까요? 네, 요즘에는 다른 대중 매체의 발달, 뭐 SNS라든가 여러 가지 뭐 유튜브, 페이스북, 넷플릭스 뭐 이런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독서보다는 좀 이렇게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는 그리고 더 쉬운 것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원인들은 대중 매체의 발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독서를 사람들로 하여금 많이 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물론 내가 독서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개인의 노력,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사회와 정부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에 도서관을 있으면 자주 가겠죠. 도서관을 확충하고 독서 프로그램, 독후감, 공모전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독서를 다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도록 해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독서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많은 지혜를 준다. 독서를 하면 좋은 점은 무엇보다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이다. 책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다양한 생각과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따라서 생각하는 능력이 생기고 이로 인해 기억력과 창의력, 어휘력, 논리적 사고력도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갖게 되고 삶에 있어 자기의 철학과 색깔을 갖게 한다. 이렇게 독서의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독서를 많이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바쁜 현대 생활과 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요즘처럼 과학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기계 문명 사회에서 훨씬 재미있고 자극적인 매체들이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재미를 제공하며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빼앗아 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하고 선정적인 매체들이 독서가 줄 수 있는 많은 유익을 대체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가 발전할수록 더욱 독서가 필요하고 독서를 더욱 적극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노력뿐 아니라 학교와 공공기관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생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을 다양화하고 많은 독서 프로그램과 독서 토론회나 독후감, 공모전 등과 같은 독서 문화가 뿌리 내릴 수 있는 독서 장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네, 이렇게 선생님은 썼는데,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이렇게 독서의 중요성, 독서와 관련된 표현들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걸 잘 알아두시고 외워두셨다가 다음에 또 비슷한 주제에 여러분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독서를 많이 하면 시야가 넓어집니다. 시야. 네,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겠죠? 내가 볼 수 있는 것,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넓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철학과 생각을 갖게 된다. 여러 사람의 생각을,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고, 아, 나는 이렇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색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갖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개성이 생긴다는 뜻이에요. 독서를 대체하다. 대체하다라는 말은 대신하다, 바꿔주다라는 말입니다. 독서를 대신해서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독서를 대신해서 유튜브가 사람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대체하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선을 빼앗아 가다. 네, 내가 이렇게 보는 것을 빼앗아 간다라는 말은 나의 눈이 책이 아니라 유튜브에 빼앗긴다라는 말은 유튜브가 나의 관심을 가져간다라는 뜻이겠죠? 독서 문화가 뿌리 내리다. 여러분, 뿌리 내리다. 네. takes root에서 뿌리를 내리다. 거기에 정착을 하다. 잘 자라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장려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련되다라는 말은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고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54점을 채점할 때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있습니다. 54번은 총 50점입니다. 그런데 내용 및 과제 수행, 이 사람이 이 주제와 관련된 세 가지 질문을 했죠. 그 세 가지 질문에 다 대답을 했나요? 이 문장이 여기서 그 어떤 수행, 과제 수행 하라고 한 얘기를 물어본 이야기를 다 대답했나요? 네, 잘했어요. 그러면 12점을 받는 거예요. 전개 구조, 네, 논리적으로 문장 전체가 자연스럽게 읽기 편하도록 물 흐르듯이 그렇게 잘 쓰여졌나요? 네, 맞아요. 그러면 12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이나 단어들이 이렇게 고급 수준에 맞게, 이렇게 문어체에 맞게 잘 써졌나요? 네, 그러면 26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점수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길 때 이렇게 세 가지 점을 근거로 해서 네, 잘 썼어요. 중간이에요. 못 썼어요. 라고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서 선생님들이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거에 맞춰서 글을 쓰면 되겠죠? 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쭉 읽어보고 아, 이 친구는 어떤 점이 좋아요? 어떤 점이 안 좋아요? 어떤 표현이 좋아요? 라고 같이 여러분이 선생님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책 한 권은 그 책을 읽는 독자의 삶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지무지 교삼 삼심리라는 말은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주고 지혜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독서는 우리에게 수많은 지식들을 제공하며 우리는 그 지식들을 통해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글을 보면서 간접 경험으로 자신의 경험을 확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장력, 어휘력, 구성력 등 많은 실력들을 향상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복잡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바쁘게 달리고 있는데 독서에 대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편하게 즐길 수 있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 게임이나 웹툰, SNS 등의 다른 콘텐츠들이 독서 대신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요즘 같은 지식 기반 사회에서 독서의 활성화는 사회를 위해 꼭 필요한다. 따라서 독서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하면 사람들이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관심을 갖는 분야에 관련한 책이나 자신의 수준에 맞는 분량이 적고 흥미로운 책들을 먼저 찾아 읽어보는 것들은 독서를 위해 중요한 좋은 첫걸음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이 친구의 글을 읽으면서 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이 친구는 참 좋은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독자, 뭐뭐 해도 가원이 아니다. 그리고 지식 기반 사회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적절하게 잘 썼고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좋은 표현들입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이 사람은 이렇게 멋있는 말을 쓸 수 있구나. 수준이 아주 높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자, 사람들이 바쁘게 달리고 있는데 독서에 대한 시간을 주지 못한다. 독서에 대한 시간을 갖지 못한다. 독서의 시간을 내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점점 떨어진다. 관심이 적어진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다? 아니고요. 필요하다. 자, 요거는 형용사예요. 그리고 교육을 해야 한다면, 사람들이 독서에 관심을 갖게 해야 한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라고 이 부분을 고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는 분야에 관련한 책, 우리 보통 관련된 하고 요렇게, passive voice, 수동태로 사용합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점수를 매기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죠. 자, 내용 및 과제 수행. 여러분, 이 친구는 주제에 대해서 잘 썼나요? 네, 맞아요. 12점. 선생님은 12점 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개구조, 논리적으로 잘 썼나요? 논리적으로 잘 썼는데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글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생각하면서 생각이 다른 데로 가게 돼요. 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러면 논리적인 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실수를 몇 개 했기 때문에 12점보다는 선생님 생각엔 한 10점에서 8점 정도 이렇게 중간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어 사용, 네, 문법, 과원이 아니다, 독자, 뭐 이렇게 좋은 표현들 많이 썼고 문법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표현을 쓴 만큼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것보다는 한 중간 정도, 한 20점, 18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친구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무궁무진한 대양에서 선박들에게 안전한 항로를 알리기 위해 등대가 있어야 하고 대양 같은 인생에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삶의 등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책이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어려움을 이겨내기에는 지식과 지혜가 꼭 풍부해야 한다. 독서를 왜 해야 한다면 자기 인생을 더 풍요롭게 나아갈 수 있기에 제일 돈 적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디서나 도서관을 찾을 수 있고 책을 빌릴 수도 있고 마음만 먹으면 세상살이 모든 것을 인터넷 독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독서는 우리의 상식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도 풀리게 되고 행간을 읽어가면서 문장 하나씩 하나씩 깊은 의미까지도 알 수 있다. 모든 일을 자기가 직접 경험할 필요 없고 작가의 경험으로 간접 인용하면서 삶의 가치를 보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독서하는 순간 집중력이 상승해서 오히려 우리의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좋다는 거 알면서도 핑계를 대서 못하는, 피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특징이다. 독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독서해라, 독서를 통해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장기적으로 독서하기가 그리 쉬운
쉬운 아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일로 바빠서 어떤 책이 좋을지 몰라서 등등 독서를 못하는 이유는 끝이 없다. 이러한 자꾸 피하는 독서를 활성화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려보다 정부가 나서 해야 한다고 본다. 정부에서 학교와 의논하여 독서 대회나 토론 등 열어주시고 청년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관심을 끌어야 된다. 학부모들도 읽도록 어떤 책을 읽으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식의 관심사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고 관련된 책을 읽도록 지원해줘야 한다. 제일 중요한 것이 독서는 의무가 아닌 여가 활동으로 해야 즐기게 될 것이고 즐긴 일을 꺼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법이다. 그렇게 독서를 즐겁게 해야 하는 독서라는 선박이 인생이라는 대양에서 안정하고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주 긴 문장을 쓰셨어요. 자, 먼저 이 친구도 아주 글을 잘 썼습니다. 아주 글을 잘 썼어요. 이렇게 안전한 항로를 하기 위해 등대가 있어야 하듯이 삶의 등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책이다. 그것이 바로 독서이다. 하고 이렇게 아주 멋진 표현을, 문학적인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도 아주 좋은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수한 부분이요. 무궁무진한 대양, 아주 여러분 바다가 끝이 없죠. 우리 그거를 망망대해라고 해요. 무궁무진하다 보다는 망망대해, 바다가 끝이 없어요 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야 하고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고 이렇게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독서를 왜 해야 하냐 하면 해야 하면 하고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는 글을 쓰시면 좋고요. 작가의 경험으로 간접 인용이 아니라 간접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독서하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어떤 책이 좋은지 그리고 이렇게 자꾸 피하는 독서, 하지 못하는 독서를 활성화하기 위해 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즐기게 될 것이고 즐기는 항상 즐기는 거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대양에서 안전하고 안정이 아니라 안전하고 이렇게 나가시면 됩니다. 자, 이 친구는요, 내용 및 과제 수행 다 잘했나요? 네, 이거는 12점. 아주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습니다. 전개 구조, 논리적으로 잘 썼나요? 네, 선생님 생각하기엔 완벽하진 않지만 한 10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언어 사용도 굉장히 잘했는데, 잘한 만큼 실수가 너무 많아요. 실수를 해서 선생님 생각하기에 한 중간 정도, 한 20점 정도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점에서 한 15점 사이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친구 다 글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썼습니다. 멋진 표현들도 많이 써줬고요. 아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다음 시간은 우정에 관한 글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관계를 맺는다. 그중 우정은 인간이 성장하는데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감정이다. 진정한 우정이 뭘까요? 우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우정을 맺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죠? 계속해서 힘내시고 끝까지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